비타민 D에 대하여 약업신문에서 제공한 내용과 인공지능으로 확인하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비타민 D에 대하여 자세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가 항구루병 인자로 발견된 것은 70여 년 전의 일입니다. 현재까지 프로비타민 D에서 D7까지 발견되어 각 자외선 조사로 비타민 D에서 D7이 얻어지지만 그 중에서 생물학적 활성이 높은 것은 D2와 D3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D라고 부르는 것은 비타민 D3를 말합니다. 비타민 D2는 식물성 스테롤인 에르고스테롤에서, 비타민 D3는 동물성 스테롤인 콜레스테롤에서 합성됩니다. 사람은 음식물에서 비타민 D를 섭취할 뿐 아니라 체내에서 프로비타민 D가 자외선에 의하여 비타민 D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전환율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유아에서는 0.15%, 성인에서는 0.43% 정도입니다. 섭취된 비타민 D는 간장에 가장 많이 저장되고 다음으로 피부와 폐, 그리고 비장, 뇌, 뼈 등에도 저장됩니다. 비타민 A의 경우는 대부분 간장에 저장되지만 비타민 D는 체내의 전체 기관에 저장됩니다. 또한 다량 섭취 시에는 대변과 소변으로 배설되기도 합니다. 프로비타민 D에서 비타민 D로 전환되는 경우 자외선의 파장은 270에서 300nm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의 유리창문을 통한 광선은 비타민 D의 생성에 유효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가 직접 햇빛을 쏘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타민 D는 비타민 A와 같이 광선이나 산소에 의해 분해되므로 식품의 가공에 의해 그 함량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어는 태양으로 건조할 때 항산화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3분의 2에서 3분의 1 정도로 감소합니다. 비타민 A는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감소됩니다. 그러나 정어리는 프로비타민 D가 있기 때문에 쪄서 건조하는 공정에서 비타민 D가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일상식품으로서는 계란 노른자에 비교적 풍부하며 버터나 우유에도 함유되어 있어 유아의 비타민 D 공급원으로서 좋은 식품입니다. 표고버섯이나 효모 등은 에르고스테롤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므로 좋은 프로비타민 D 공급원이 됩니다. 비타민 D와 A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간유입니다. 다음은 비타민 D의 작용과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소화관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뼈와 치아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돕고 감염과 염증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근육 기능을 개선하고 근육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 내 칼슘 농도를 조절하여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하고 조직 중의 인산을 칼슘과 결합시켜 뼈에 침착시키며 2. 혈액 중의 칼슘 축적을 조정하는 부갑상선의 기능을 원만하게 해주고 갑상선의 기능도 건전하게 해줍니다. 3. 구루병, 충치, 골절을 예방합니다. 4. 골다공증과 고련화증을 치료하고 치아 건강에 필수적이며 치조농루 성장기 어린이의 치아와 뼈 형성을 돕습니다. 5. 생식 기능을 나타냅니다. 6. 면역 증강 작용으로 결핵 치료를 촉진하고 7. 유전자 조절 기능으로 해당 세포의 핵에 들어가 RNA 합성을 활성화시킵니다. 8. 건선 치료에 유효합니다. 피부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기가 존재합니다. 9. 세포 분열을 촉진하며 10. 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11. 칼시트리올 골조소증은 백혈병, 유방암, 흑색종, 림프암, 대장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12. 비타민 A와 함께 감기를 억제합니다. 13. 식이 중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위산 부족이 됩니다. 14. 비타민 D 5만 단위 플러스 칼슘 1g을 투여하여 근시가 개선되었으며 15. 5만 단위의 비타민 D를 7주간 투여하여 알러지성 결막염이 개선되었습니다. 16. 비타민 A와 D를 동시에 투여한 그룹에서 80%가 감기 횟수가 감소 또는 개선되었습니다. 17. 칼슘 대사를 통하여 혈압 조절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18. 결장암과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9. 비타민 D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인체는 정상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할 수 없으며 당대사도 적절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노인들은 햇볕을 쬐거나 또는 식사를 통해서도 비타민 D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들에게서 당뇨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덜란드의 연구진들은 70세에서 88세의 남성 142명을 대상으로 혈액 내 비타민 D 농도와 당, 내성을 측정한 결과 대상자 중 39%가 비타민 D 농도가 낮았으며
이들은 당 내성 역시 저조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노인들에게서 비타민 D 결핍이 흔히 나타난다고 보고한 다른 결과들과 일치합니다. 또한 노인들의 비타민 D 결핍을 바로잡게 되면 당대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당뇨병이 예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를 얼마나 섭취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 성인의 경우 하루에 600에서 800 IU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연령에 따라 다른 권장량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연령에 맞는 권장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비타민 D가 많이 함유한 식품입니다. 비타민 D를 함유하는 식품 5가지는 생선간유, 표고버섯, 정어리, 고등어, 말린 물고기, 난황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방성 비타민이므로 지방성 식품에도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어, 참치, 소고기, 간, 우유, 계란, 노른자 등이 있습니다. 인공 강화 일부 식품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 인공적으로 강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우유, 시리얼, 오렌지 주스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D 섭취상 주의할 점. 소장벽에서 커결합 단백질을 만들어 칼슘을 수송하는 비타민 D의 생리작용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경화증이나 신부전증 상태에서는 수상기의 결합이 어려워 보통의 비타민 D를 섭취하여도 활성형으로의 전환이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활성형 비타민 D를 먹어야 됩니다. 간경화증이나 신부전에서는 체내의 칼슘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비타민 D는 간장 내에 50만 IU 정도 축적되는 시점에서부터 과잉증이 발현되므로 경구적으로 계속하여 섭취된 양이 50만 IU를 넘지 않게끔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30만 IU까지 섭취한 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또는 하루 2000 IU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을 써서 과잉증의 발현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부족 시 나타나는 증상. 골다공증. 비타민 D 부족은 칼슘 흡수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근육 약화. 비타민 D 부족은 근육 기능을 저하시키고 근육 통증과 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면역 저하. 비타민 D 부족은 면역 시스템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분 변화. 일부 연구는 비타민 D 부족과 기분 변화, 우울증, 불안 등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다면 커튼을 활짝 걷어놓고 햇빛이 들어와 집안을 밝게 하고 가급적 밖으로 나가 햇빛을 많이 쏘이시기 바랍니다. 햇빛을 쏘이면 자외선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햇빛을 쏘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모습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크론병과 대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미국 펜실베니아대 연구팀에서 발표했는데 미국에서 비타민과 대장 질환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최초로 공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 펜실베니아 주립대 마르게리타 칸토나스 박사는 한 학술회의 석상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크론병 등의 대장 질환들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연구팀은 유전자 변형을 통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유발시킨 마우스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었는데 연구팀은 이 과정에서 전체의 절반에 속하는 마우스들에게 비타민 D가 부족한 먹이를 제공한 후 대조군과 비교 관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 D를 충분히 공급한 대조군에서는 대장에 염증이 발생한 사례가 적게 나타났으며 생존율도 훨씬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비타민 D가 지니는 항염증 효과가 스테로이드의 복용량을 감소시켜 부작용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D는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과도한 섭취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99세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